시간에 여기 있는 헬로우 자바라고 하는 클래스 생성을 했었잖아요. 이 클래스를 이제 저희가 활용해서 여기에 구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클립스에서 저희가 이제 오른쪽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실제로 작업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 그 클래스 이름 .java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자바 파일 안에 위에 보면 패키지라고 먼저 나오죠. 패키지는 우리가 클래스 생성할 때 이 우리가 만들었었던 프로젝트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젝트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게 이게 패키지예요. 이 패키지 안에 여러 개의 클래스가 묶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이 패키지는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저기 뒤쪽 그 내용에서 이런 패키지에 대해서 또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퍼블릭 클래스 헬로우 자바다라고 클래스명이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클래스 안에는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예, 이제 이 클래스 내부에는 변수라던가 함수라던가 이런 구성 요소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프로그램 전체가. 우선은 메인은 하나의 클래스 안에 한 개만 존재할 수 있어요. 메인이란 이름의 함수는. 그리고 이 여러 클래스를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또 생성할 수 있거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new 클래스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제가 그냥 이걸 보기만 하셔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보면은 위에 패키지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예, 같은 패키지 이름이잖아요. 얘하고 같은 패키지 안에다가 제가 헬로 자바 2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public static void main 있죠. 메인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이거를 체크하지 않아 볼게요. 그냥 finish 눌러 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메인 함수가 없는 클래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메인 함수가 없는 클래스들은 이후에 메인 함수가 있는 클래스나 아니면 또 다른 클래스에서 얼마든지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패키지 안에 또 다른 클래스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는 제가 소스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자, new 클래스 제가 여기 있는 패키지를 조금 바꿔볼게요. SSU 둘둘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둘둘점 KR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도메인 이름 있잖아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뭐 네이버닷컴 도메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kr이 아니라 이렇게 해볼게요. 도메인을 보통 이렇게 거꾸로 쓰거든요. kr.com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패키지 이름 내가 원래 썼던 패키지는 이런 식으로 패키지명을 구성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네임에다가 제가 이제 아래쪽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오늘은 헬로 날이니까 헬로 자바 이렇게 자바 뭐 3. 자, 그리고 제가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요거 체크해 볼게요. 피니시 왼쪽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프로젝트 안에 패키지가 몇 개예요? 2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서로 다른 이름의 패키지 안에 하나는 헬로 자바 2, 하나는 헬로 자바 3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서로 다른 패키지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고 각각의 패키지에는 이런 클래스들이 모여서 하나의 패키지를 구성할 수가 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필요 없다.
라고 한다면 우선은 오른쪽에서 3, 2 닫아볼게요. 닫고 패키지가 필요 없으시면은 패키지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아래 여기는 지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델리트. 자, 이 패키지를 지울 거냐? 오케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클래스들을 같이 지워지죠. 자, 필요 없는 클래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지우시면 돼요. 델리트. 똑같죠?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삭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럼 이제 우선 클래스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함수에 어떤 내용을 넣을 거냐. 보통 저희가 맨 처음에 배우는 명령이 뭐예요? 프린트 하는 거 배우시죠? 그래서 자바에서 화면에 출력할 때는요. sys 제가 그냥 먼저 정식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system.out 시스템 점 하면은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 컨트롤 스페이스라고 나오죠. 도움말에서 프레스 컨트롤 스페이스 to show template proportion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한번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없어지거나 보여지거나 템플릿들을 계속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프로포셜하는 그 템플릿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시스템점 하면 시스템 다음에 어떤 거 쓸 거예요? 이 말이에요. 시스템점 아웃이거든요. 요거 쓸 거예요. 시스템 아웃 그다음에 점 하면은 또 이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원래는 시스템점 아웃 점 프린트 프린트도 되게 종류가 많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그냥 프린트도 있고 뭐 프린트 ln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냥 프린트 ln으로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ln 여기 아웃이 파랗게 되죠. 이게 이제 키워드인 거예요. 명령어, 이미 정해져 있는 명령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쓰고 싶은 내용을 쓰는 거죠. 안녕 자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넣은 거예요. 자, 이거를 직접 이제 쓰셔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그냥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ln 이렇게 치셔도 되고 좀 전에 템플릿을 우리한테 프로포셜 하면 그 프로포셜을 우리가 활용해도 되고 자 여기에다가 오늘도 좋은 하루 자 그리고 여기다 세미콜론 딱 찍어주면 되겠죠. 이게 다 치는 거 상당히 시간 걸려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빠르고 편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시스템 아웃 할 때 sys 아웃이라고 그냥 치세요. 치고 좀 전에 했던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 딱 누르잖아요. 제가 sys 아웃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눌렀어요. 그러면 system.out.println이 바로 이렇게 나와요. 좋은 하루. 자, 여기에다가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령어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system.out.println이라는 거는 안녕 자바 프로그램이라는 요 println 함수거든요. 함수인지 아닌지는 요 괄호가 있나 없나 보시면 돼요. 명령어 다음에 괄호가 바로 이렇게 이어져서 닫아진다 그러면 함수. 만약에 그냥 명령어만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어떤 명령인 거예요.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그냥 여러분 이미 유추하셨을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출력해라. 그런데 프린트가 출력이죠. 자, 그리고 나서 ln
LN은 라인 브레이크. 라인을 브레이크해라. 그럼 라인을 끊어라 이 말이니까. 다시 말하면 안녕 자바 프로그램 프린트한 다음에 엔터를 쳐라. 그래서 라인을 밑으로 내려라 이 말이에요. 라인을 여기서 끊어라. 라인 브레이크 약자입니다. 그래서 한 줄 인쇄하고 커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오늘도 즐거운 하루 하고 커서 내려가겠죠 아래로. 그 다음에 화이팅 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든 거를 한번 저희가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할 때는 자 위에 메뉴 중에 보면은 런이라고 있어요. 런에 런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컨트롤 F11키를 눌러도 되고요. 얘를 눌러도 돼요. 자, 런하고 아래서 오케이. 그러면 결과 화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아래쪽 한번 봐보세요. 아래쪽에 콘솔이라고 창이 뜨고 자 안녕 자바 프로그램 오늘도 즐거운 하루 위에 친 거죠. 화이팅 하고 나오는 거예요. 보이세요? 예. 이렇게 예, 우리가 만든 소스가 자 중간에 뭐가 만들어져요?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점 클래스로 변환한 다음에 JVM이라고 하는 가상 머신이 실행해서 여기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지금부터 쭉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제가 약간 수정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고요. 네, 쭉 한번 이클립스 환경 설정까지 저희가 다 했었죠. 예. 자, 이클립스 한번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클립스에서 여기 워크스페이스하고 퍼스펙티브, 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해요. 이클립스 실행하게 되면 여기가 페이지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작업하고 있는 공간들의 구조,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패키지가 들어있고 어떤 파일들, 다시 말해 어떤 클래스들로 구성이 됐는지를 쭉 보여주고요. 여기서 선택한 내용이 오른쪽 퍼스펙티브, 오른쪽에 작업 공간 안에 보여지는 거예요. 워크스페이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소스가 나오고 오른쪽에 보면 퍼스펙티브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자바 EE라고 해서 이제 웹용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걸 위한 퍼스펙티브로 바뀌기도 하고 퍼스펙티브들이 또는 자바를 위한 퍼스펙티브로 바뀌기도 해요. 이 퍼스펙티브가 뭐냐면 뷰 여기 보면 사용할 수 있는 뷰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뭐 패키지 익스플로러 뷰, 아래로는 콘솔 뷰 결과가 나왔었죠. 이런 뷰들을 하나의 그 템플릿처럼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바를 위해서 이런 구성되어진 뷰가 보일 수도 있고 자바 2를 위해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뷰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클립스 내부에 사용되는 작은 창들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작은 창들을 우리는 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클립스에 대한 이거는 소개했던 내용들이니까요. 넘어가고 자 저희가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이 시간은 여기부터가 포인트예요. 방금 우리가 연습을 해봤었어요. 소스 작업하는 거. 그래서 소스 작업하면서 저희가 실행까지 한번 해봤는데 이런 내용을 한번 우리가 오늘은 정리를 할 거예요. 바이트 코드 파일하고 자바 가상기기에 대해 이해를 하고 프로젝트 생성부터 조금 전에 실행까지 해봤죠. 그 과정들과 그다음에 프로그램 소스, 뭐 주석 사용하는 거, 실행문과 세미콜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방금 전에 헬로 자바 만들었었잖아요. 헬로 자바 점 자바예요. 저희는 여기는 지금 헬로 점 자바 파일인데 소스 파일을 만들면 그 소스 파일을 우리가 컨트롤 F11 또는 run 하고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해요. 그래서 hello.class라고 하는 바이트 코드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얘가 이걸로 만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만들어지고 나면 얘는 실행 파일은 아니거든요. 운영체제인 뭐 윈도우나 리눅스나 이런 애들이 얘를 바로 실행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실행 파일로 인정할 수가 없는 파일이에요. 대신에 이 클래스 파일은 다음 단계에서 자바에서 지원하는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기계가 이 클래스 파일을 기계어로 번역을 해요. 얘는 이제 가상 머신이기 때문에 저희 윈도우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여기 있는 컴파일러가 컴파일해서 클래스를 만들어주면 바로 JVM이 기계어로 바꿔가지고 실행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저희가 소스를 만들고 우리는 hello java.java죠. 소스를 만들고 저희가 런에서 런을 누르거나 또는 컨트롤 F11을 누르면 얘가 어떻게 돼요? 컴파일이 되죠. 컴파일 돼서 어떤 파일이 만들어져요?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클래스 파일을 JVM이 가져다가 실행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이 부분이요. 바이트 코드 파일과 JVM이 어떤 애들인지 얘들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거는 자, 완전한 기계어는 아니에요. 그냥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클래스 형태의 파일로 먼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바이트 코드는 운영체제에서 바로 실행될 수는 없는 파일 형태거든요. 그래서 누가 실행을 해요? JVM이라고 하는 가상 머신이 이 클래스 파일을 읽어다가 기계어로 번역을 해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 JVM은 뭐 이렇게 윈도우용도 있고 그 다음에 리눅스용도 있고 각 운영체제별로 가상 머신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 소스 파일이 있으면 자바 컴파일러 명령, 자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우리가 컨트롤 F12 눌렀을 때 호출돼서 바이트 코드 파일을 만들게 되고 바이트 코드 파일은 윈도우용이나 리눅스용에 있는 JVM이 번역을 해서 기계어로 번역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윈도우나 리눅스가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 위에서 실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실습하는 거 우리 이클립스에서 하는 거 배웠잖아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소스 파일과 그 다음 소스 파일 생성해서 작성도 해봤었죠. 그 다음에 바이트 코드 실행 컨트롤 F11 또는 런에서 런 하고 누르면 됐었죠. 런 메뉴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 명령어 라인에서도 컴파일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거는 터미널 창에서 열어가지고 자바 컴파일러 명령을 직접 이렇게 써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뒤에서 저희가 같이 또 실습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지금은 이클립스 중심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모듈이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모듈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모듈 info.java 보이세요? 예. 또 모듈 info.java에 보면 우리가 만들었었던 프로젝트의 이름하고 똑같은 이런 모듈이 하나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듈들인데 이 모듈 안에 이제 저희가 어떤 명령어를 치게 되는데 그 명령어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잠깐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모듈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모듈이란 외부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들을 묶어놓은 것을 우리는 모듈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레고가 이렇게 있어요. 이 레고들이 여러 개의 패키지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모듈들을 우리가 조합을 해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A, B, C, D 모듈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듈 안에는 또 패키지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모듈들을 조합을 하면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 개의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들의 모음이 바로 내가 원하는 어떤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클립스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거는 결국 그 하나의 어떤 기능 단위인 모듈들을 개발을 하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프로젝트가 있고 그 프로젝트 안에 소스에다가 우리가 패키지를 만들죠. 이 프로젝트 안에서 패키지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패키지들이 모여지면 그게 뭐가 하나의 커다란 모듈 단위가 또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때 모듈을 만들 때 A 모듈, 그 안에는 패키지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아래 보면 모듈 info.java는 모듈 기술자라고 합니다. 모듈 info.java인 이 기술자는 도대체 뭐냐? 해당 모듈의 이름이 뭐냐? 또는 해당 모듈이 의존하고 있는 모듈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다른 모듈의 기능을 불러다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모듈이 의존하는 것도 여기다가 기술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해당 모듈을 외부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기술을 해놓는 게 이 모듈 기술자다. 기술을 해놓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듈 기술자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모듈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모듈에 보면 의존하는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챕터 1이라는 모듈이 여기 있는 이런 패키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때 이 기본적으로 자바 11 버전 이후에 이 자바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생성한 모든 모듈들은 java.se라고 하는 이 모듈을 의존하고 있어요. 이 모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끌어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 java.se라고 하는 모듈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 돼요. 그 안에는 java.base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클래스들, 자, 그리고 java.desktop 모듈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들, java.sql 모듈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의존하고 있는 모듈들. 근데 이 java SE라고 하는 모듈만 여기에서 포함을 시켜서 요청을 해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 java SE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모듈들을 우리가 다 활용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전 java.base 모듈은 우리가 기존 가장 기본적인 모듈이거든요. java.lang, 그 다음에 java.math, util, io, net, time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java.base다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java.base라고 하는 이 모듈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데스크탑이라던가 SQL 모듈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requires java.desktop, java.sql 이런 식으로 더 기술을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하나 모두 필요할 때마다 다 여기다가 써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놓고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 등록하고 쓰다 보면은 길어지잖아요. 다른 모듈들도 계속 넣게 되겠죠. 그래서 얘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모듈이 java.se거든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requires java.se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 쓸 필요 없이 한 줄로 이 모든 모듈을 우리가 기능을 끌어다가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의존하는 모듈을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모듈화가 왜 필요하냐? 자,
자, 여기 보시면은 왜 필요한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모듈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묶는 이유는 이전에는요, 패키지를 우리가 이런 패키지들을 자바에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다 지금처럼 기술을 해야 됐었어요. 사용을 할 때. 예, 그리고 여기 얘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용량도, 메모리 용량도 250메가 정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자바 실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런타임이라고 하는데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듈들을 전부 다 읽어다가 플러스 내가 만든 프로그램하고 결합해서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바 11 버전 이후에서는 얘네들을 다 뭐에다가 묶은 거예요? 자바 SE 모듈에다가 다 묶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필요해라고 우리는 모듈 인포에다가 기술만 해놓으면 실제 자바 런타임 환경에서는요. 여기 있는 자바 베이스 모듈하고 헬로 프로그램만 얘는 30메가밖에 안 되거든요. 얘들만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묶어가지고 하나의 실행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의존하는 모듈을 모듈 인포에서 이미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끌어다가 쓸 수가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면 패키지와 클래스와 메소드로 구성이 돼 있었잖아요. 패키지를 선언하면 위에 패키지라고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선언할 때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면 퍼블릭 클래스 헬로우 이런 식으로 떴었죠. 클래스에 대한 블록이 생성이 돼요. 이 중괄호를 블록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클래스 안에 퍼블릭 스테이트 보이드 메인 하는 이런 메소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메소드에 대한 부분, 메소드 블록이 생성되고 우리는 칸에서 sysout println 해가지고 원하는 명령어들을 여기다가 내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코드 자체에다가 어떤 설명을 붙여야 되는 경우, 그때 이걸 주석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주석의 특징은 컴파일, 다시 말하면 이제 이거를 컴퓨터 내부에 있는 JVM이 이해할 수 있는 클래스 파일로 만들 때 이 주석이 붙어져 있는 것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설명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컴파일 과정에서 이 주석은 무시되고 실행하는 다른 명령문만 바이트 코드로 번역이 된다. 주석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해요. 한 줄 주석은 라인 주석이라고 하는데 한 줄만 주석 처리할 때는 슬러시 2개를 하면 더블 슬러시 하시면 되고요. 이 더블 슬러시 이후에 쓰는 것들은 전부 다 주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범위 주석은 슬러시 별표, 별표 슬러시.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이 주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큐먼트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도큐먼트를 생성해서 우리가 거기에 어떤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싶을 때 앞에 별표 2개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도큐먼트 주석을 넣는 거죠. 이 사이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주석 처리가 됩니다. 이제 보통 이거를 쓰는 거는 여기 오른쪽 잠깐 보시면 자바 doc라는 명령으로 API 도큐먼트를 생성할 때 이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큐먼트 주석에 대한 것들을 활용을 하는 API 만들 때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행문이라고 하는 거는 메인 메소드 블록 내부에서 다양한 명령어들이 실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죠. system.out.println 이거는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출력하시오 이 말이죠. 이것 하나의 명령어인 거고 명령어 뒤에는 이 실행문 뒤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서 이 실행문이 끝났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일부 언어는 세미콜론을 붙이건 세미콜론을 안 붙이건 상관없는 언어도 있지만 자바 언어는 반드시 붙여야 되고요. 자바 말고도 C나 C++도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야지만 명령어가 끝났다. 이 하나의 명령어 끝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행문의 종류에는 이렇게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다양한 명령어들을 이제 저랑 같이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출판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스 파일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를 제가 단톡방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활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클립스에서, 저희가 생성을 한 경우, 이클립스에서 이제 미리 프로젝트 생성해가지고 실습을 하면 되고요.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 생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요 소스를 가져다가 보시면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바이트 코드 파일이 자바 소스 파일을 자바 컴파일러 명령어로 컴파일한 파일이다. JVM은 자바 가상 머신이다. 그 다음에 클래스를 선언하는 거는 자바 소스 파일이 클래스 선언부하고 클래스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소스 파일로 가보면은 여기 이제 클래스를 선언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클래스 파일 안에는 이렇게 함수 내용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자 메인 함수가 있고요. 함수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클래스 선언하는 앞부분하고 클래스 블록 안에 이 메인 메소드가 들어가 있었죠. 주석. 주석은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소스 코드에 붙이는 것을 우리는 주석이라고 한다. 실행문은 명령어, 변수를 선언하거나 값을 저장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함수를 호출하거나 이런 코드들을 우리는 실행문이라고 하고 실행문 끝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야 된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한번 다음 시간부터 직접 소스 파일을 만들면서 실행을 하시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